시간에 나누면 지질도와 한반도의 지질학 전인데 진도상 아쉽지만 한반도의 지질학 전 그 부분은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지질도 관련된 부분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주형과 경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도를 이해하고 단면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개의 내용을 오늘 다룰 예정이고 이 두 개, 한반도의 형성 과정, 그리고 한반도의 화석과 지질 구조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아쉽거나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질도 그리고 지질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볼게요. 이 지질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질도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리죠. 이 야외 지질 조사에서 함석의 종류와 지층의 건물의 종류 또 있다면 화석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지질 구조, 대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관찰해가지고 지형도 위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형도는 뭘까? 지형도는 뭐 동서남 북이는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고선이 있는 거 있잖아요. 등고선 여기 점선에 보면 뭐 500m, 400m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형도라고 하고 이 지형도 위에 뭔가 저런 것들을 기록해서 만든 것을 지질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지질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국 노드를 중심으로 관찰하는데 이때 노드라고 하면 이제 길가에 드러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층의 단면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단층이나 습급 구조의 일부가 보인다든지 그런 식의 지역을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노드를 중심으로 관찰을 해서 앞서 나중에 배울 주향이나 경사나 아니면 뭐 단층 습급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함석이 이 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호로서 노선 지질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선 지질도를 보면 이 야외 지질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요 길을 따라 쭉 갔다가 요 길을 따라 쭉 가고 이 길을 따라 쭉 가면서 요 지역까지는 뭐가 있습니다. 쉐입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석회암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사암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여감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유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도상. 그리고 얘네들을 더 촘촘히 하면 할수록 그 구역들이 연속적으로 연장이 되겠지. 출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제 석회암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오른쪽에 저 지질도를 이렇게 짜잔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질도를 보고 또 뭘 할 수 있냐? 이 지질도 상에 두 지점을 연결해서 이제 직선상에 단면 생각해보자라고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A, B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여기 A, 여기 B 있는데 이 A, B로부터 쭉 가는 과정에 처음 여기 뭐가 점선과의 교점입니다. 얘가 몇 미터에 있는 노선이래요? 800m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700m겠지? 그래서 여기는 800m 그 다음에 여기는 700m 그 다음에 여기 600m 그 다음에 여기 600m 또 여기 600m 있네. 여기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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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런 식으로 일단 지형을 먼저 높이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400m부터 800m까지 있으니까 400m 좀 그리고 800 위에 좀 그려서 이렇게 쭉 지형을 나타내는 거지.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높이 아직 안 몰라. 근데 이걸 그리면 지질도를 그리면 이 안쪽에 내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형의 등고선과 그 다음에 이 지층의 어떤 경계선의 관계를 가지고 이 지층과 이 지층의 경계가 즉 요 경계면의 지층면의 경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지층 유중의 법칙이나 수평 쾌적의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생성됐겠네.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켜져 있을 때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구나 라고 이 자세를 해석해서 얘가 오래된 거, 얘가 제일 최근에 생성된 거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지질 단면도에서 얻은 지층과 암석의 생성 그리고 두께 또는 뭐 여기 사이에서 화석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그린 것을 뭐라고 하는데? 지질 주상도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질도가 가려는 개념을 생각해 볼 테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야외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지질 조사 연구 세트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편하게 얘기해봐. 그렇게 무거운 질문 하자. 여기 안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오, 돋보기 있다. 맞아.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좋겠고 또 나침반. 맞아. 나중에 너희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건데 이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이 장비를 꼭 들고 가야 돼. 맞아. 또 어떤 거? 자석. 자석은 왜 있으면 좋을까? 자석을 띠는 광물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나 챙겨가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 또 뭔가 스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자 같은 게 필요할 거야. 이제 긴 자나 아니면 삼각자, 휴대성을 위해서 삼각자가 필요할 것 같아. 단순히 스케일을 알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뭔가 각도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각도도 이 클리노미터라는 것에 클리노라는 것이 우리가 경사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도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어떠한 이유로 각도가 측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각도 이런 측정이 있지. 또 필요하다면은 야외 나가서 돌을 막 이렇게 챙겨와야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돌을 채취해 본다든가, 그러면 이런 돌을 채취해 본다. 그래서 포인트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기호와 숫자를 적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법칙 같은 거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 쳐서. 근데 우리 김정상 같은 이런 국가지질공원 이런 곳에서 돌을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막 팡팡 해서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그럼 진짜 큰일 나.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 다니는 거 그런 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것들 돌 있는데 팍팍 떼굴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는 지형도도 필요하겠지. 그 지역의 지형도도 챙겨가가지고 기록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챙겨서. 그래서 보통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이 보자기를 메고 가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무거워지지. 우리 하나씩 생겨나면서 대학생 때 그렇게 야외 필드 나가면 그렇게 챙겨오거든. 교수님이 챙겨요. 그때는 모르지. 뭘 하시려고 있는 거지 모르는데 뜻이 있으셔서 챙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지구관이라는 건물인데 그 안에 돌이 엄청 많거든. 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연구에 쓰고 그래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일부 저기 건물 뒤쪽에 보면은 저 돌들이 막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런 돌들이 막 한 무더기 연구 끝나고 이제 볼품 없는 필요 없는 그런 돌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마치 이제 쓰레기 모아두듯이 돌들을 이렇게 물려 있는 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야외 지질 조사를 이제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가서 우리는 그 지층의 어떤 자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기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재를 결과 미리 답을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약간 T자 모양 이렇게 적는 거야. 요 긴 선분이 지향을 나타내는 거고 요 짧은 선분이 경사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요 숫자가 경사 각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 클리노미터 장치가 필요한데 요거 좀 뒤로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한 사람당 하나씩. 일단 뭐 조금씩. 준비하면 되겠다. 자, 그거 꺼내봐.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면은 안 되겠지. 자, 꺼내보자. 자, 꺼내보니까 일단 뭐가 있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침반이 있지. 그 빨간색이 바로 그 자칫 N 자북을 향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침반을 세워주는데 나침반 이렇게 수평으로 놔둬야 되잖아. 그럼 수평으로 놔뒀을 때 우리 학교 기준으로 지금 북쪽이 어딘 것 같아? 한번 자침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해. 어디야? 이쪽이지. 이쪽으로 향하는지 한번 잘 확인하고 너희들에게 나눠준 거기는 한데 혹시 잘 안 되면 주위에 자성이 센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이렇게 막 흔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평을 딱 놔둬보면 수평을 확인하기 위한 여기에 장치가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지. 여기 안에 기포가 있을 거야. 그 기포가 딱 그 검은색 선 가운데 오게끔 해야 이제 수평이 맞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지금 북쪽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구글어스로 본 우리 학교의 모습이 바로 여기거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 있는지 알겠어? 여기 있지? 맞아, 여기 있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 지금? 그쪽 여기에 있지? 여기 이쪽에 있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잖아, 맞지? 너희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맞지? 여기 계단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너희가 이쪽을 보고 앉아. 근데 너희들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북쪽 방향이라는 거야. 잘 맞지? 이렇게 체크하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먼저 주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주향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주향은 지층면에 포함되는 선 중 수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향.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낭판장 하나 준비해봤어. 앞에 봐봐. 자,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A층이 있고 여기에 B층 서로 다른 층이 있어. 그럼 요것을 우리는 지층 경계면이라고 하잖아. 걔를 앞으로 그냥 지층면이라고 할 거야. 이 지층면과 이 수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제 교선이라고 하면은 뭐 요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올리는 요 방향이 바로 이제 주향을 측정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이 바로 주향 방향이 되겠다. 근데 편의상 나중에 우리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좀 보이기 쉽게 요 방향으로 설정을 해줄게. 그러면은 너희도 혹시 태블릿 PC 있으면은 그 약간 각도 시켜주고 그 태블릿 PC를 지층면이라 생각하고 이 클리노미터를 활용해서 쭉 따라 해봐. 너희들이 지금 두는 화면 방향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해봤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포 가운데 맞는지 수평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 안 돌아간다 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요거 있거든. 요거를 이제 위로 올려서 밑에 걸지 말고 고정시키는 위로 올려서 작동을 해야 돌아갈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저쪽 N 방향이 북쪽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침반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다가 방향을 딱 잡고 멈추잖아. 그런데 또 들면 어차피 돌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 고정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옆에 약간 레버처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를 내려주면은 탁탁 하고 고정이 될 거야. 해볼래? 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세워도 어떻게 해도 딱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주향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알겠어? 아까 전에 요 지표면과 수평면이 나란한 방향이 주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긴 모서리를 수평으로 대고 재면 된다. 그럼 이 측정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진북을 기준으로 이 주향선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몇 도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야.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의 워딩을 들어봐. 진북을 기준으로, N을 기준으로 주향선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몇 도 돌아가 있는다. 그래서 이 주향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 n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각도를 좀 돌아간 방향. 그래서 n 30도 e 이런 방향, 이런 방식으로 주향을 표시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동서 방향으로 주향이 있는데 그러면 EW 쓰면 되고 남북 방향으로 주향이 서 있는데요 하면은 NS라고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향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너희들 방금 고정했지? 고정했는데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방위가 되게 희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맞나? 방위 보면 지금 동서남북이 어때? 동서가 뒤집어져 있지. 그건 왜 그럴까? 자, 쌤이랑 다 같이 해보자. 너희들 북쪽으로 이렇게 몸을 살짝 돌려서 향해봐. n이 향하는 방향과 내 몸이 향하는 방향을 똑같이 해봐. 향했어? 그리고 나는 북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 거야. 내 몸을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돌 거야. 나침반도 같이 돌아봐. 나침반이랑 같이 돌아봐. 근데 자침은 계속 어디를 향해? 북쪽을 향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향하는 방향은 북에서 북동쪽으로 돌았는데 자침은 계속 북쪽으로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 내 기준? 왼쪽으로 돌아버리잖아. 근데 그 왼쪽으로 자침이 이동하는 것이 내가 어디로 돌았기 때문이야? 오른쪽 동쪽으로 돌았기 때문이잖아. 그것을 그냥 바로 읽을 수 있게끔 동서를 뒤집어 놓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내가 도는 방향 또는 지층의 자세가 이제 돌아가 있는 방향을 측정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침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는 방향이 서로 상대적이어서 이 동서를 뒤집어 놓고 그냥 그대로 바로 읽어버리는 게 편하다라고 이 제작자들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도니까 자침은 내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버렸는데 그 방향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북동쪽이라고 향하고 있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한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나왔느냐? 각도가 30도가 나왔어. 그러면 쌤 기준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N 30도 E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또 배웠잖아. 지구 자기장.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어떻다는 걸 알아? 다르다는 걸 알지. 그 진북과 자북의 차이에 가는 개념이 뭐였어? 편각이었지. 이 편각을 고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부산 지역의 편각을 마이너스 5도 또는 5W라고 생각해. 이 편각의 방식. 그러면 선생님은 나침반을 통해서 클리노미터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북동쪽 30도로 돌아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거는? 자북을 기준으로 했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은 자북을 기준으로 30도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편각이 5도 W. 이 편각의 개념은 뭐였어? 기억나? 편각의 정의. 이 나침반이 무엇에 대해서 진북에 대해서 얼마만큼 돌았느냐잖아. 그러면 5도 W라는 것은 진북을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 나침반은 편각이 이미 마이너스 5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북과 진북 사이의 관계가 5도에 틀어져 있다는 거고 요 방향으로 지금 요 방향으로 5도만큼 맞나? 그래서 진북과 자북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5도 왼쪽 방향, 서쪽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미안, 잠시만. 여기가 자북. 여기가 자북. 여기가 지금 내 나침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잠시만. 미안. 이 30도가 이걸 기준으로 30도가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평각부터 생각해보니 5도 W라고 하는 것은 자북이 진북에 대해서 지금 왼 서쪽으로 5도가 있다는 건데 내 나침반은 이 자북을 기준으로 동쪽 30도만큼 돌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평각이 아니 주향이라는 것의 기준은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25도 여기 평각 고정을 한 거야. 평각. 그렇게 되면 n 25도 e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답이겠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각의 고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클리노미터 상에서 이 각도가 돌아가는 것은 이 바깥에 지금 보면 숫자가 두 개가 있어. 바깥 라인이 있고 안쪽 라인이 있는데 이 바깥 라인이 바로 이 주향의 음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쪽을 기준으로 이제 뭐 20도, 뭐 30도, 60도 이렇게 평이 나눠져 있겠지. 자 그래서 주향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면 되겠고 이제는 경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경사가 사실 더 어려워. 경사는 지층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 방향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이때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클리노미터를 긴 모서리를 이렇게 우리 북쪽이 이쪽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n이 어쨌든 북쪽을 향하게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약간 하트표 모양의 그 무슨 눈금이 돌아간다 맞지? 그렇게 해두고 마찬가지로 딸깍 고정을 시켜. 자 그래서 주향에 대해 직각 방향 중에 요 떨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측정할 건데 그 방향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과 지층면 사이 있다 또는 자침이 클리노미터의 EW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는데 EW라는 것 스트링 우리는 0도라고 적잖아. 요게 수평이냐. 아까 전에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게 수평 방향이고 거기서 이 하트표가 기울어진 경사각이야. 선생님은 4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안쪽 눈금 아까 전에 클리노미터 있잖아. 여기서 안쪽에 있는 요 눈금에서 요 방향이 경사 0도 그 다음에 요 하트 모양 얘가 요 꼭지 부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경사가 떨어지는 경사추야. 안쪽 눈금이 경사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한 자릿수로 적혀있을 텐데 그게 10 단위의 경사각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40 정도가 나와요. 물론 꼼꼼히 살펴보면 선생님은 한 43 정도 나오는데 그걸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이 클리노미터 뒤에 요 값을 제시해주고 있어. 요걸 확인해도 괜찮아. 이 뒤에 보면 또 각도가 하나 있거든. 여기는 조금 더 큰 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참고해. 어쨌든 선생님은 경사 각도가 뭐 편의상 40도라고 할게. 경사각이 40도. 근데 경사 방향도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주향, 이 북동쪽 방향인 이 주향에 대해서 경사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자, 앞에 한번 볼래?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주향이 요 방향이래. 주향이 요 방향인데 이 방향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은 수직한 방향. 요 방향도 떨어질 수 있고 앞에 말해. 요 방향도 떨어질 수 있잖아. 경사가 맞지? 요거 각도 내가 경사각 40도라고 잡았어. 요거 40도고 요거 40도야. 똑같이 주향이 이거야. 그럼 두 개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직접 봐야 된다. 직접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야. 그리고 주향은 아까 북동쪽이라 했어. 그러면은 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남서야. 맞아. 그것을 하려면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아까 전에 이렇게 잡았잖아. n 30도 2인데 엄밀히 말해서 n 25도 2고 어쨌든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긴 선분을 그리는 게 바로 주향을 표시하는 방법이랬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주향을 측정하는 긴 선분이고 그럼 여기가 북동쪽이야. n 2 그러면 1번 요 방향이 가능하고 2번 요 방향이 가능하다고 아까 나온 판자로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방향이다? 1번 방향이지. 맞지? 지금
요게 북동쪽이니까 북동쪽에 대해서 이쪽으로 있으니까 남동쪽이잖아요. 남동쪽.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남동쪽에 있는 SE 방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향 경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기재할 때는 어떻게 기재하냐? 경사 각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을 나중에 써. 그래서 40도 SE 이렇게 경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향은 숫자를 방위 사이에 집어넣는 거, 북쪽 진동을 기준으로 25도 동쪽으로 돌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경사각은 40도만큼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 기재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그럼 우리 책에 있는 요거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 편각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지금 주향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 그림에서 주향 N 30도이지. 그럼 경사는 25도. 그런데 경사 방향은, 각은 알겠어. 경사 방향은 SE일까 NW일까? SE.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어? 이 그림을 봐야 되지. 맞아. 여기서 이 방향이 북쪽이잖아. 그래서 이 방향이 동쪽이잖아. 그래서 주향선이 지금 N이잖아. 그리고 이 면이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방향은 S, 이 방향이지. N, E, 여기 S, SE 방향이 지금 우리 그려고 있잖아. 그 방향을 생각해보면 결국 25도 SE가 돼. 그리고 걔를 만약 지질도에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북쪽 진동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돌려서 이렇게 긴 선분 표시하고, 그 긴 선분의 수직한 짧은 선분을 그리고 그 끝에 25도 또는 25라고 숫자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질도의 이 주향 경사를 또는 지층면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질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층의 경계를 그리고 실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주향과 경사를 이렇게 각 지층마다 표시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붉은 실선은 단층을 말하는 건데, 그런 단층이 있다면 단층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은 여기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단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장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빠르게 같이 풀어볼까? 자, 이 문제 기억 어떤 거 같아? 틀렸어. EW를 바꿔야 되겠지. 2번은 B는 어떤 거 같아? 이 바깥쪽에 A, 안쪽에 B. 누가 주의할 있는 문구입니다. A가, B는 경사를 있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무엇을 측정할 때 필요한 거야? 주향이지. 얘는 수증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 기포가 있고, 주향을 측정할 때 수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답은 2.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을 선생님이 약간 나온 판자를 가져가서 쭉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자. 첫 번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클리노미터의 수평을 맞추는 과정이다. 맞지? 니은 경사를 측정하는 게 동그라미 니은이야 동그라미 디귿이야? 요 다 라 과정 한번 생각해봐. 동그라미 니은에 들어갈 말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한대, 확인한대. 동그라미 니은이 주향이겠지. 그래서 니은을 이렇게 구했어. 그 다음에 라 이제 A의 긴 옆면을 대고 니은의 주향의 수직이 되도록 한대. 그래서 눈금을 확인하고 나면 판자 A의 뭐를 측정한다? 경사를 측정한다. 그래서 디귿이 경사에 해당한다. 니은이 틀렸네. 디귿 편각이 0도일 때 나무 판자 A의 경사는 어떨까? 이것도 쭉 보면은 지금 주향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주향 어떻게 읽어야 돼? N 30도 2지. 맞아. N 30도 2. 그 다음에 경사는 지금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어? 경사각만 알 수 있어. 그렇지? 경사각이 몇 도다?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3을 해명한 거 있잖아.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다? 여기서 날 수가 없다. 이걸 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왜 답이 될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 주향이 아까 전에 NE라고 했어. N 30도 E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은 여기 N 30도 E고 여기는 굳이 말하면 S 30도 W. 그런데 경사 방향이 SW가 될 수 있어. 경사 방향은 SE 또는 NW밖에 가능하지 않아. 두 방향밖에 안 되잖아. 이 주향의 수직한 방향이 경사 방향이니까. 근데 SW 자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 그림을 사실 볼 필요도 없는 틀린 것으로 내려고 작정한 문제라고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는 지질도를 표현하고 읽는 방법을 좀 볼 건데, 지금까지는 지질도의 주향과 경사를 표기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어. 클리토모미터로 측정하고 그걸 표기하는 거. 이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세 개 정도는 우리가 알겠어. T자 모양. 근데 얘는 십자가 모양이잖아. 얘는 어떤 이유 때문이래? 경사가 90도래. 이렇게 세워져 있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지금 주향은 요 방향이잖아. 이렇게 하면 주향은 남북 방향, 이렇게 하면 주향은 동서 방향일 텐데 경사가 90도인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한다. 주향은 어쨌든 살린다. 자, 그 다음에 수직층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얘도 어떻게 보면 수직층이야. 수직층이 예시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직층 표현하고, 수평층은 이렇게 표현한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 선생님도 고민을 해봤는데 수평층이면 경사가 0이잖아. 경사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십자가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쉐이부터 석회암, 명암, 미암 쭉쭉쭉 있단 말이야.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이제는 우리가 좀 배우니까. 그래서 쉐일은 이제 줄무늬, 석회암은 벽돌 모양, 여감은 동글동글 큰 알갱이, 이암도 줄무늬인데 조금 덜 촘촘한 줄무늬, 사암은 점점점점, 화강암은 플러스, 화산암은 분출된 거 V. 매가 뭔가 관입한 거는 이렇게 안에 뭔가 쭉쭉 대화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변성암은 플러스 물결. 물결 모양이 그거거든. 약간 염리를 표현한 그런 아이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요거 볼 때도 아까 전에 규암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 물결 모양이잖아. 사실 실제 규암은 염리가 잘 안 발달해. 사암이 규암이 되는 과정에서 염리가 잘 발달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변성암은 우리가 좀 물결 모양 또는 플러스 이런 것들 섞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런 아이콘도 좀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습곡 단층도 배웠잖아. 보면 역전층도 배웠잖아. 역전층은 이 주향에 대해서 화살표를 헷가닥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배사는 우리가 습곡 구조를 생각해볼 때 배사는 위로 불룩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습곡 축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경사가 어떻게 돼? 벌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 주향 중심으로 양옆으로 발산하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향사는 어때? 안으로 오목하잖아. 그러면 향사 축을 기준으로 경사가 어때? 모이지. 물 부으면 이쪽으로 모일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이 경사 방향이라고 했으니 이 방향으로 모일 거다. 그 다음에 붉은 실선은 단층, 점선은 추정 단층, 그 다음에 뭐 화석 산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표시법도 한번 체크해봐주면 좋겠어. 자, 이것도 옛날 자료였나 싶은데 한번 이것도 참고해봐봐. 그냥 쭉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입체적인 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거야. 2D를 3D로 바꾸는 과정을 해볼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주향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도 배워봤고, 그 과정에서 지질도를 또 그리는 방법도 알아봤어. 그래서 이런 지질도가 완성이 되면 아까 전에 봤지? 뭔가 단면을, 그래서 지질 단면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걸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 지질도에서 우리가 주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자세를 측정해도 되지만, 이 분고선과 그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주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층 경계선이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방향을 우리는 주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지층 경계선이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 여기 두 점 있지? 600m 두 점 있어. 500m 두 점 있어. 400m 두 점 있어. 300m 두 점 있어. 교점. 그리고 같은 고도끼리를 어떻게 한다? 쭉쭉쭉쭉 연결한다. 그러면 이 방향이 지금 무슨 방향이야? 남북 방향이지. 그럼 남북 방향의 주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경사도 보자. 경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500m 주향선이고 여기가 400m 주향선이야. 여기 A, B, C, D 있지? A, B, C, D를 조금 오른쪽 입체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A, B는 고도가 400m인 지점을 지층 경계선과 연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CD는 높이, 고도가 500m인 지점이잖아. 그래서 여기 100m 위에, 100m H, 100m 위에 여기 CD를 표시할 수 있어.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A, B가 조금 더 지금 사이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그려지겠지. 이렇게 A, B, C, D 여기 A, B, C, D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일부 단면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 지금 보면 CD가 500m의 주향선이고 AD가 400m의 주향선이니까 경사 방향은 어디다? 500에서 400, 즉 동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케일만 지도에 축척은 없어. 그런데 하필 이 축척이 여기서 이만큼이 100m짜리 지금 지도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요 높이 차이가 H가 100이라는 거 알아? 100m.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가 100m라는 것이 지도의 스케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 경사각, 이 지층 경계면이 가지는 경사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겠다? 100분의 100은 1이고 탄젠트 세타는 1이래. 그러면 세타는 45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사각, 지층면의 자세, 경사각까지도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질도를 통해 주향과 경사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지층의 두께가 같더라도 이 지층이 일정한 경사의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다르거나 또 지층의 경사가 같아도 지표면의 경사가 다를 경우에 지표면에서 보이는 지층의 겉보기 두께는 다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왼쪽 요 그림은 사실 그냥 단순히 수평층, 수직층 나타낸 건데, 자 봐봐. 수평층은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사례에서도 봤지만 주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댔어. 근데 이 그림에서 교점이 있어? 없지. 그러면은 지층면에 주향이 따로 없다는 거야. 그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 상황은 뭐가 되겠다? 수평층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서 이 사례를 좀 보여줄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얘를 옆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A층이고 이게 B층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A층이고 이게 B층인 거지. 근데 A와 B 사이에 등고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갈색으로, 지층 경계선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나란하다면 어떤 의미다? 이런 수평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수직층이면 어떻게 될까? 수직층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지층 경계선과 이 등고선을 보니 200m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주향 방향이 이 방향이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150m 기준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네. 150m의 주향도 이 방향이네. 뭐야? 150m도 200m 주향이 다 이 방향인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수평 거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수평 거리가 있으면은 D분의 H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D가 0이야. 주향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 H만 100m 차이라고. 그러면 사실 D분의 H는 무한대.
그러면 결국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는 90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때 직선 모양의 지층 경계선이 나타나면 이렇게 수직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펴보면 위에 있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봐봐. 위에서 내려다보니 이 지층 지질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층에 이 선이 지금 자른 거야.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위에서 싹 이렇게 자른 거야. 그래서 옆에서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D라고 하는 것 또는 H라고 하는 것, 요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경사 각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세타를 구했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미에 요 각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각도를 그어봤어. 그리고 요 같은 고도 90m라고 해당하는 요 같은 고도의 요 길이 또는 요 길이 이걸 한번 구해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L이 90m라는 L이 요 길이만 알고 그 다음에 세타가 몇 도인 걸 알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층이 무엇을 구할 수 있어? 두께를 구할 수 있지. 90분의 D가 사인 세타가 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층의 경사를 알고 그 실제 이 수평 거리를 안다면 그 지층의 두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노란색 땅이 이렇게 넓게 보일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노란색 땅이 여기서 요만큼만 보일까? 이 지형의 경사가 다르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의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보일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설령 지층의 경사는 고정되어 있지만 지표면의 경사, 이 지형의 경사가 다르면 이 지표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겉보기 두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겉보기 두께잖아. 이만큼이 겉보기 두께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져 보이는 거지. 지형의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만밖에 안 보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형과 지층의 상대적인 자세에 따라서 지형들은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지질도 사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빠르게 분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우리 뭐 수평, 수직층, 그다음에 경사층, 습고, 부정합, 단층 다 배웠잖아. 그러면 각각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이렇게 자르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보일까? 각각 얘는 뭐겠어? 아까 얘기했지만 수평층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는 수직층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요거는 좀 이해되지? 입체적으로 위에서 본 거 이렇게 해서 바로 이해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는 지형과 지형의 등고선과 지층의 경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약간 휘어져 있는데 그 공률이 조금 차이가 돼. 얘는 무슨 층일까?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 자, 먼저 지층 경계선과 그 다음에 등고선의 교점 300m, 200m 연결했어. 그럼 주향은 다 어때? 이 지층의 주향은 남북. 그 다음 경사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이지. 300, 200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다라고 했죠.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지형은 100, 200, 300이니까 100, 200, 300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실선으로 잘랐다고 했으니 이 지점이 지금 하나의 교점일 텐데 이 지점은 300m보다 좀 위에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 경사가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B층이고 여기가 A층이고 이만큼이 위에서 내려볼 때 B로 보이고 이만큼이 A로 보이는 거야. 여기가 300m, 여기가 300m, 여기가 200m, 여기가 100m 정도지. 이해되겠나?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오른쪽은 어때? 결과를 한번 볼까? 이렇게 나타나지.
오른쪽은 어떨 것 같아? 여기가 200m야. 여기가 100m야. 그러면 경사가 어때? 이 지층의 경사는 동쪽 오른쪽이지. 200에서 100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100, 200, 300이랑 똑같이 이런 그림일 텐데 지금 여기가 지층의 경계야. 그럼 여기서 경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겠지. 지질감이 이해되겠나? 실제로 보면 아주 비슷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사층이라고 여기게. 자, 다음 이건 어떨까? 지금 지형만 보면 100, 200, 300, 400, 300, 200이야. 그러면 지형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 돔 모양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싹 잘랐어. 그러면 여기가 300m, 여기가 200m네. 주량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서 300, 200이야. 이쪽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A와 B의 지층 경계고 경사 방향을 왼쪽으로 두었을 때 여기 A고 여기 B라는 거. 이제는 좀 속도를 낼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는 어때? 여기 300, 여기 200이야. 경사가 없다? 오른쪽이다. 지층 경계는 여기서 교차하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A, B, A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이런 지질 단면을 봤을 때 얘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 B가 관이 그것도 정답이야. B가 만약에 화성암이다 라고 하면은 A층을 B가 관입했을 수도 있어.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가 그냥 퇴적암이야. 스포 맞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했을 때 A, B, B가 먼저 퇴적되고 A가 퇴적되어 있었는데 얘네가 힘 받아가지고 배사 구조에 이런 스폭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B가 어떤 암석이었는지는 꼭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지. 그 정도는 해. A, B 암석인지는 다 체크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이 지층 경계선이 이 지층 경계선을 자르고 있네. 위에서 내려다 보니 이 지층 경계 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추론은 가능해. 맞지? 근데 일단 안 보여. 안 보인다는 말은 뭐 때문일까? 이렇게 싹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이 200m, 100m, 300m, 200m, 100m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경사 방향이 이 왼쪽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끄면 되고 얘는 지금 분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한 수평층이잖아. 그래서 수평층인데 여기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C와 B 사이는 이제 수평층의 관계에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지금 C의 밑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려보니 이런 경우는 뭐야? 부정암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정암 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아까 전에 요 단층면이 이제는 어떻게 돼? 휘어져 있지. 단층면의 자세도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100, 200, 300, 400이니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 자, 그런데 A와 B의 경계, 요건 먼저 보자. 그러면 여기가 300m, 여기 200m 주량선이야. 그러면 300에서 200으로 떨어질 때 왼쪽이 A와 B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네. 그럼 여기가 교점이 될 테니까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여기가 경사 방향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싹 잘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 B가 있어야 돼. 근데 B가 뭐에 의해서? 이 단층에 의해서 위에서 안 보이고 위에서 A가 보인다고 하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A, B의 경계 여기에 400이고 여기에 300이야.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것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B와 C 사이 경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가 400m 그리고 여기가 300m의 주량선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와 C의 지층 경계 선도 서쪽으로 왼쪽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B, C, B, C. 근데 여기 보면 뭐야? 왜 A, B가 동시에 있지? 여기 뭐가 있을 때 있어? 단층이잖아. 이 단층은 어때? 여기 300m 단층의 주량선. 여기 쭉 연결해 보면 여기 200m 단층의 주량선이 있어. 그럼 300m, 200m니까 단층의 경사 방향은 오른쪽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께에 해당하는 것만큼 여기 밑에 뭐가 있겠다? C가 있겠다. 근데 그건 여기서 확인하기 어렵지. 하지만 추론이 가능하지. 그럼 이러한 단층은 무슨 단층일까? 몇 단층이야? 중단층이야?
정단층이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힘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되려면 이제 정단층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실제 결과도 볼까? 잘 그렸네. 비슷하겠지. 이렇게 적으면 이제 100점입니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층까지도 우리가 지질부 단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뒤에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좋은 문제들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넣어 놓을 테니까 다음에 각자 풀어보도록 해. 이런 것도 그려보도록 해. 알았지? 오케이, 그럼 오늘 고체 파트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 고생했고.